안녕하세요. 저는 알맹상점의 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라고 해서요. 알맹이만 파는 가게입니다. 소분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라든지 플라스틱 어택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망원시장 알맹에서 활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거쳐간 과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는 알맹 망원시장은 18년도부터 이제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을 자발적인 시민들이 모여서 만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알맹이만 원하는 자라고 해서 알자라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알자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그 3명에서 알맹 상점을 차리게 됐고요. 활동은 플라스틱, 주변에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플라스틱들이 정말 많잖아요. 일회용품도 마찬가지고, 비닐, 이런 것들을 되게 공짜로 나눠주죠. 딸기를 사면 다라이를 주는 문화. 그 정도로 플라스틱을 많이 주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플라스틱들이 정말 재활용이 될까, 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었고, 환경부에서 고지한 그 재활용률은 30%도 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활용 업계에서는 1% 정도, 그러니까 한 자릿수의 퍼센테이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덕질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쓰레기 덕후라고 부르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쓰레기들을 어디로 정말 가고 있는지, 그리고 쓰레기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공부해보고, 그리고 시장 가서 플라스틱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쓰레기들을 어떻게 해서 줄일 수 있는지 장바구니 대여를 하고, 그리고 종이백을 기부받아서 그걸로 나눠드리는 그런 행사들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 발행, 뭐 에코백, 종이봉투, 공유 등 망원시장에서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망원시장 알맹 활동 중 가장 아쉬웠던 점과 개선점. 네, 막 갑자기 말이 꼬이네요. 네. 아쉬웠던 점과 개선점을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모아 발행은 마포구에서 지역 화폐입니다. 그 플라스틱 뚜껑들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녹여서 동전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지역 화폐처럼 쓸 수 있게, 그래서 장바구니를 이제 쓰지 않았을 때 그 모아 동전을 주고 그 돈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캠페인들을 망원시장에서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모아에서도 모바일 쿠폰도 지급이 되고, 그리고 화폐처럼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망원시장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포구 내에 있는 그런 가게들과 협업해서 그런 상점들도 모아 화폐를 쓸 수 있게 지역 화폐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쓰레기들을 줄일 수 있는 것, 그리고 플라스틱들이, 손바닥보다 작은 플라스틱들이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쓰레기들을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 화폐로 만들어 보는 체험도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쓰레기들을 줄일 수 있는 대안적인 것들이 사실 자신이 장바구니를 들고 가서 장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에코백이라든지 장바구니를 실수로 안 들고 갔는데 집에서는 이제 양파가 필요해요. 그러면 구매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양파를 사기 위해서 어쨌든 선택할 수 있는 건 비닐밖에 없거든요. 시장에서는 비닐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러면 시장 상인들이 에코백을 가지고 있으면 에코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면 비닐 쓰레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에코백을 증정받은 것들을 이제 상인들에게 나눠드리고, 종이백도 마찬가지로 나눠드리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비닐이 아닌 장바구니로 연결이 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8년도에 플라스틱 일회용품 규제가 들어왔는데요. 규모적인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해당 규모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대형마트 기준으로 규제가 들어갔고요. 작은 시장의 규제는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시장에서는 많은 무분별한 비닐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비닐봉지 쓰지 마세요 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들을 교육시키고 알려드리고 하면서 장바구니를 대여 드린다는 것들을 홍보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시장에서는 빨리빨리 소비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빨리빨리 하는 소비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만큼 그러니까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지 시장 상인들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종이백이라든지 아니면 비닐봉지가 아닌 알맹이만 들고 갈 수 있게 하는 문화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문화를 만들어내기에는 시장 상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닐처럼 그렇게 싸고 저렴하고 편리한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다 보니 아직도 저희가 캠페인을 하더라도 아직도 많은 비닐봉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규제를 좀 더 강력하게 단호하게 시장도 해당 사항이 있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고, 개선된 점은 사실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갔을 때 거절하는 시장 상인들이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가거나 용기를 내밀었을 때 거절하는 상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저울재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양이 어느 정도 가늠이 안 되다 보니까 비닐에다 일단 싸줄게, 여기에다가 옮겨줄게요, 이렇게 하는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용한 비닐들은 어쨌든 버려지는 거죠. 다시 사용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비닐들이 더럽고 한 번 썼다는 것만으로도 위생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각인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비닐들을 그냥 한 번 쓰고 한 번 걸어내고 버리는 거죠. 싸고 편리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사실 거절하는 문화부터가 처음에 용기 낸 사람들이 한번 주춤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이걸 맡겨서 뭐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쓰레기들에 대한 쓰레기들을 줄이고자 하는 용기 문화들이 정착되기엔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망원시장에서 그냥 용기를 들고 이제 담아달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에코백에다 그냥 바로 담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거절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그 문화들이 사실 좀 더 뭐라고 했죠? 용기를 들고 와줘서 감사하다라든지, 아니면은 용기를 들고 왔네, 원래 이렇게 맞아 쓰레기를 줄여야 돼 라고 하면서 덤으로 주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쓰레기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내가 장바구니를 내밀었을 때 거부하지 않는 상인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문화를 정착하는 데 성공하진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맹 상점 외에도 플로깅 등 지속적으로 환경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쓰레기에 대한 문제들을 사실 집에서 그러니까 결혼하고 집을 이사를 하면서 제 짐이 월등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짐을 어떻게든 줄여보고자 해서 찾아본 게 미니멀이었어요. 되게 힙한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미니멀을 찾아보다 보니까 가슴 설레이지 않으면 버려라, 비워라 막 이렇게 하면서 옷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옷들을 어떤 거를 입고 잘 어울리는지 아니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것들, 아니면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진짜 카드 긁고 다니는 것들, 이런 게 현실적으로 되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짐 정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멀쩡한 옷들이 나랑 어울리지 않고 가슴이 설레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버리려고 이제 채워놨더니, 생각해보니까 이게 정말 재활용이 될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재활용률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재활용은 정말 제대로는 다 되고 있는 건지, 쓰레기들이 항상 집 앞에다가 가득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워내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재활용은 될까가 궁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리고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거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동물들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고, 그러한 문제들을 원래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쓰레기 섬들이 뭐 지구 한반도의 7배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15년도 그 정도에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18배, 17배 이렇게 되고 있는 걸 보니까 충격 먹은 거죠, 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집 근처에 사실 쓰레기들 정말 많이 널려 있고 버려지잖아요. 그런 쓰레기들을 왜 환경위원만 치워야 되느냐가 궁금해진 거죠, 갑자기. 이렇게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고, 버리는 사람은 따르고, 치우는 사람은 따른가? 라는 생각에 그냥 내가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플로깅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그냥 쓰레기를 줍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쓰레기에 대한 뭐 노래도 들리고, 쓰레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그리고 자면서 일어나면서 계속 쓰레기에 대한 생각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회용품 쓰레기들, 그리고 이런 버려지는 그냥 일회성을 면봉이라든지 뭐 아니면 화장솜,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내가 줄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인스타라든지 뭐 블로그 막 이런 데다가 이제 업로드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이제 쓰레기를 줍고 다니는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플로깅을 집 근처에서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짐에 있어서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아니면 동물권, 아니면 뭐 이런 기후위기, 이러한 되게 큰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인 지구를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랑 같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알맹상론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은님이 이제 제로웨이스 꿀팁과 그동안 생태를 위한 행동의 시행착오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얘기해 주세요. 제로웨이스트 꿀팁은 사실 용기를 들고 다니는 것, 이게 제일 꿀팁인 것 같아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제로웨이스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거는 사실 내가 먹고 다니는 것, 아니면 내가 살 것들, 그런 것들을 담아갈 수 있는 가방, 뭐 아니면 용기,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는 것이 가장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접이식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릇이 될 수도 있고 텀블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로 습관화 만들어 보면 그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쉽게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쉽게 익숙하게 내가 계속 생활화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지금 저희가 카카오 프로젝트 100이라는 것들을 100일 동안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것들을 실행해보고 인증도 해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런 걸로 내가 지구도 마찬가지로 이거 내가 하나 바꾼다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기업에게 요구하고 하는 것들이 또 피드백 오면 이렇게 답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한번 시행해 보겠대요 라고 말하는 것들을 이제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이 되거든요. 사실 개인이 이제 누군가가 그냥 저 빨대 이거 카페에서 한번 빨대 빼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여러 명이 계속 순차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러한 힘이 사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힘들을 사실 내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씩 깨보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행동의 시행착오들은
사실 저도 처음에 습관화 만들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직도 깜빡깜빡하고 젓가락을 안 들고 갔을 때 나무젓가락, 일회용 나무젓가락들을 사용하는 가게들을 들어가게 되면 아, 내가 왜 안 챙겨왔지? 이런 현타가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들을 이제 습득하고 이제 계속 습관화 시키기 위해서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에요. 하지만 내가 실패한 것에 뭔가 이렇게 좌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한번 용기를 들고 갔다. 아, 이 쓰레기만큼은 내가 줄였다. 라고 하면서 응원하면서 서로 토닥여주면서 하는 문화가 제로웨이스트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사실 이 질문에 저는 좀 고민이 됐어요. 이런 환경 활동에 대해서 이제 목적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를 고민했는데, 사실 저희는 알맹 상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점에서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목표가 망아지는 말자였어요. 그 망아지는 말자가 이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안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이것들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은 소수다, 극소수다. 그래서 월세는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물건을 살 때도 이거 마우스 하나 할 때도 한 10개도 팔릴까? 하면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러한 문화들이라든지 이런 쓰레기들을 줄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환경운동가라는 것이 거창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환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리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도 공기도 우리가 마시고 있고, 그것들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해서 마스크를 그냥 끼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도 예전에는 미세먼지 나쁘다, 마스크 껴야 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거를 미세먼지가 나빠지게끔 되어 있는지, 그것들이 왜 거름 장치가 잘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이러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공장에서도 제대로 이거를 거름장치를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쓰레기들에 대한 문제들이 살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회용품들이 정말 난무하잖아요. 아니, 내가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생산되고 바로 버려지는 것 자체가 그냥 당연시 여겨지는 게 정말 당연한 건지를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연계에서 추출한 석유가 그렇게 값이 싸긴 하지만 그것들을 다시 버려지는 데 있어서 그냥 재활용이 되는데 표시상이 있네? 그냥 버리고 하는 것이 그냥 왜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활동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쓰레기들에 대해서 어택도 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데 왜 표시상이 이렇게 돼 있지? 하면서 한번 건드려보고 시민들이랑 의견을 맞춰보기도 하고, 그리고 꽁초도 한번 주워보고 이러면서 편지도 써보고, 이러한 활동들이 사실 시민 활동가로서 사실 예전에는 이제 환경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환경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것들을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만 했고, 그리고 직업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거겠지 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러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지금 점점점 규제를 많이 강화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제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쓰레기들을 그러면 처음에 포장이 되는 것부터가 포장재를 벗기는 문화를 정착하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화는 아니거든요. 규제만 조금 풀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을 표시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표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착을 시키면 사실 일회용품 플라스틱들 아니면은 겉에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립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시나 구청, 환경부 이쪽에서 하는 것들이 저희랑 너무 결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쓰레기를 어떻게 벗길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내가 알맹이만 사가도 문제가 없네, 괜찮네 라는 인식만 된다면 사실 이런 포장재들을 벗길 수 있거든요. 이 포장재만 벗긴다고 해도 생산하는 플라스틱과 소비하는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들의 양을 확실히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어택이라든지 활동들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